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시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요, 직원의 업무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산된 엣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자동화 관리를 하자. 이거는 인텔리전스로 오토메이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신다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편의성.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직원의 원격 근무 환경 개선 부분이에요. 직원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원이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한 후 편리한 온보딩, 오프보딩,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게 이 첫 번째 화두이고요.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손쉬운 온보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을 수락한 입사 예정자가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자기 자리 또는 이제 IT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박스를 갖고 옵니다. 이제 박스와 액세서리를 갖고 오고,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면 와이파이가 이제 연동이 되면서 저의 사번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돼요.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VPN 정보, 와이파이 정보, 배경화면, 화면 보기 등등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이게 다 설치가 돼서 바로 업무에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저도 이 똑같은 좀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입사 당시에 PC를 받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1시간 이후에 고객사에 장애가 나서 제가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입사한 지 1시간만? 예, 그렇죠. 네.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개인용 디바이스죠. 제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회사 업무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돼요. 끝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소유한 디바이스에 대한 초기화를 원격지에서 초기화를 한 후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디바이스에 대한 회사 데이터 삭제가 되고, 그리고 앱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고해주는 이런 기능의 직원이 온보딩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장소, OS, 디바이스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해요. 이유는 저희가 UI, UX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로 제가 뭐 회사에 어떤 그 휴가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등록이 돼야지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휴가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르게 뭐 친구의 PC를 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제 인증을 받고 OTP를 인증을 받고 휴가계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고, 회사 기기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기에 대한 문제. 이건 저희 워크스페이스 어시스트를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바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OS, 뭐 iOS, 아이패드, 안드로이드까지 다 지원되는 기능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산된 엣지 보안 강화예요. 뭐 분산된 엣지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아스, 사스 서비스 이런 것들, 여기를 들어갈 때 누가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디바이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모델로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황별로 인텔리전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니웨어 원격지에서 직원들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 접속을 합니다. 이아스가 될 수 있고 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엔 디바이스를 물어보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냐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신원을 확인합니다. 우리 직원이냐? 네, 우리 직원이냐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전송 방식을 체크해요. 사시팝을 통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터널을 통해 들어오느냐, VPN을 통해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지, 뭐 비트라커나 파일볼트 등으로 디바이스 암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한 후에 이게 각각의 어떤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거나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잘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신원이 만약에 제대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립니다. 이건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엔 카본 블랙, 워크스페이스 UEM, 사시, 뭐 억세스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통합 관리 부분이에요. 인포색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든 강제화해서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 가시성 있는 또 기준을 이렇게 또 만드셨을 거고, 그리고 머리어나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어떤 정책들을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사하고 이제 대응을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 유저 서비스 팀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접근을 제어하지만 다 문제가 없으면 접근을 하게끔 해줄 거야. 그리고 디바이스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직시성 있게끔 유기적으로 이게 통합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스를 갖고 인포색 팀과 엔드 유저 팀에 서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보안에 문제점이 있다. 가시성, 기준성에 식별이 됐는데 기준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저희 엔드 유저 서비스 팀에서 바로 이제 정책을 배포해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통합으로 강력한 보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워크스페이스 트러스트 네트워크, 뭐 왼쪽에 보이는 저희 뭐 벤더 이름입니다. 뭐 베러 모바일, 뭐 카본 블랙, 체크포인트 등등과 저희가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있고, 저희가 API 같은 걸 제공을 해서 ITSM 도구와 통합, 가시성, 제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끝으로 이제 자동화 관리입니다. 자동화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 초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자동화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코드 없이도 UI로 집어넣으면 바로 어떤 문제가 IT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있는 디바이스를 100%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한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3개의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면 거의 10만 개의 디바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개라면 휴대폰에다가 뭐 태블릿, 네, 노트북, 맞습니다. 데스크탑이 예, 저는 윈도우도 하나 있고 지금 맥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제 안드로이드 폰도 하나 있고 아이패드도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다 보면 어쨌든 회사 자산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데이터를 접근을 한다는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OS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OS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정보 보안 취약점 분석인 CV 값과 상관관계를 확인을 한 후에 대시보딩으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포팅을 쫙 해주고 관계자들에게 알럿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관계자들은 이걸 강제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보안적으로 문제가 덜 하니까 이건 사용자한테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메일을 쓰자 라고 의사결정이 되면 이걸 자동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속해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거나 긴급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긴급한 업데이트로 자동화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만 대의 디바이스를 VMware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중에 인간 관리자가, 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사결정, 정책에 대한 맞습니다. 의사결정이 기준이 있어야 그걸로 동작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행이 걸리거나 또는 더미 값이 굉장히 올라서 CPU가 막 이제 하이를 치고 메모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스코어를 푸어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저희 관리자들은 이 푸어 형태의 디바이스가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직원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해서 뭐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빠르게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걸로 RDSH나 VDI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드려서 직원들이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할 때 문제 없이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에 흠이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기능, 이걸 저희가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그 뭐야 사전에 네. 사전 예방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거나 앱이 동작 안 하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자동화인데요. 요즘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로우 코드예요. 코드 없이, 그렇죠. 예, 코드 없이 뭔가 프로그래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IT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좀 만들어주고 관리자가 좀 더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오토메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요즘에 큰 화두인데요. 저희는 그걸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로우 코드 IT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왼쪽 화면들이 보면 프리스타일 워크플로우로 저희가 조건별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엑셀을 배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엑셀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네. 버전이 낮거나 버전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다 만들어요. 코드 없이. 그렇게 되면 if, 뭐 then, else, 그 다음에 action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설치할 때 앱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로파일을 배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립트를 짠 걸 또 스크립트를 배포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언제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등등을 저희가 캠퍼스 UI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소스를 만들면 다음 관리자들이 이 소스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UI에다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직관성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뭐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아까 보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 네. 전장으로 가면 저게 if then이잖아요. 네, 네. 거의 자연어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자연어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저렇게만 하면 네. 알아서 코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코드는 저희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서 봐야지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생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앱을 어떤 뭉쳐놓고 그 앱을 강제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앱을 삭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저 프로세스에 필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용자들한테는 또 그거에 알림을 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패스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자가 계속 안 바꾸거나 사용자가 지정을 자꾸 안 해요. 그럴 땐 강제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강제적으로 저희가 패스코드를 장제하는 정책을 내리고 그 다음에 API를 써서 이제 슬랙 채널 같은 협업 도구에 매니저 쪽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어떤 사전 구성되어 있는 자동화 플랫폼을 그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저빌리티 앤 매니지먼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은 뭐 보면 이제 원격지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거는 더 이상 도메인 조인이라는 게 의미 없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도메인 조인이 없어도 마치 내부에서 PC를 관리하듯이 외부에 있는 PC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저희 워크스페이스 온으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CV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식별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업데이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고, OS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점이 미리 나오기 전에 먼저 패치를 하고 상시 패치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